예, 안녕하세요. KGB 물류그룹 정초영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리, 정돈 등 서비스 미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끝나고 나서 정리, 정돈이 제대로 안 됐다 등 불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한국 소비자원의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된 클린 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고객이 23만 원 배상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청소 및 피톤치드 서비스 등 내용이 계약서에 이제 수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이제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톤치드 서비스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했던 점, 그리고 피톤치드라는 거는 사실 피톤치드 하는데 얼마 이렇게 견적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은 없이 이사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약속은 분명히 한 거기 때문에 계약 금액의 약 10% 수준인 6만 3천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거는요. 피톤치드 이제 액인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위생상 소독을 하고 하는 청결제로서 사용되는 그런 인체에 무해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이사 사업자들이 피톤치드라든가 기타 이사와 무관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지만은 그래도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고객이 요구한 만큼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한도의 손해배상은 인정이 됐다라는 점에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인이라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에 대해서 잘해달라고 화약도 하고 했는데 실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정리를 했고 또 점심값도 주고 수고비도 더 줬는데 억울하다 해서 12만 원 반환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에 의해 어떤 수고비 등 요구는 부당요금 반환으로 시정이 가능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필요한 수고비도 더 준 이런 상황에서 추가 비용 12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고객께서도 정리를 잘했다고 하면은 점심값이라든지 고맙다는 의미에서 준 수고비를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정리 정돈이라든가 이러한 그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다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야채 이제 쓰레기 봉투에 속옷이나 화장품을 넣어가지고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투에 뭐 아주 심하게 오염된 오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쓰레기 넣었던 봉투에다가 속옷과 화장품을 넣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또 쓸 수가 없으니까 배상을 요구한 그런 건입니다. 소비자원 판단 내용을 보면 속옷과 화장품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운반했고 또 게다가 버리려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사 계약이 하자 있는 이행이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세탁을 해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그런 속옷이라든가 화장품에 대한 현존 가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속옷이나 화장품에 대해서 가액배상을 하도록 결정을 해서 실제 가액배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쓰레기 봉투, 지저분한 쓰레기 봉투에 넣었던 것은 물론 뭐 씻거나 세탁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이 원치를 않는 거죠. 이미 한번 오염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약속과는 달리 이것도 정리정돈 제대로 안 하고 가전제품의 경우에 전기선도 연결하지 않고 가서 가사 도우미 이틀을 썼는데 그래서 그 가사 도우미 비용 1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객 스스로 제공한 이사 현장 사진을 보면 가전제품 전기선 연결하지도 않고 서랍장도 좀 깔끔하게 정리도 안 했고 이런 걸로 미루어 볼 수가 있는데 포장이사라는 게 원래 배치, 정리 작업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감안했을 때 이사팀의 성실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고객들께서는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기타 입증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떤 피해 보상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정리 상태가 이제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 주장처럼 뭐 이틀씩이나 가사 도우미를 쓸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포장 이사업체는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운반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청소나 정리는 기본적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청소업체 또는 별도의 전문 정리사처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포장업체 그 수준으로 정리하는데 뭐 성인 여성 반나절이면 되겠다 해서 5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정리정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별도의 전문 정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과다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걸 다 이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요구 대상이긴 하지만 10만 원까지 보상할 것은 아니다. 고객 요구가 좀 과했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이사 화물에 대해서 그 숙모에게 20만 원 지급하고 정리를 하도록 했으니까 그 비용을 20만 원을 내놔라 한 그런 사안인데 고객 뜻대로 정리되지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 화물 정리를 위해서 숙모에게 20만 원을 지급했다는 고객의 주장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이 이사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 숙모가 이사 현장에 있었는데 숙모한테 이사물 인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하고 그 숙모가 확인한 다음에 다 됐네요 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 그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고객의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손해배상하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정리정돈에 대한 수준이나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사 사업자나 또는 고객에게 있어서도 어떤 상식에 좀 부합하는 그런 요구나 정리의 수준에 대해서 어떤 내린 주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사 끝마무리가 주로 제대로 안 됐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언짢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 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지만은 정리정돈 상태가 아주 미흡하거나 새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객이 심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